활동 구분 시 주의해야 될 항목이 있는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금흐름표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해 못하고 안 해워서. 그럼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늘 얘기했던 건데 이자 수익 있고요. 이자 비용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당금 수익이 있고요. 배당금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영업활동, 투자활동. 제가 항상 이 현금흐름표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되게 급하게 나가니까 모든 학원이 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1회를 더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천천히 나갈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볼게요. 자, 그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마지막 기회고 나 말이고 안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몰라요 뭐 진짜 뭐가 나올지.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무슨 활동으로 봐요? 다 이건 아실 거예요. 영업활동으로 본다고 하죠. 배당금 수익은 뭘로 봐요? 영업활동으로 본다고 그러죠. 배당금 지급만 재무활동으로 본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털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슨 이자 수익, 무슨 이자 비용만 영업활동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모든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다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액면 이자만 영업활동이에요. 상가액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회계처리 좀 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 이자 비용이 120 나오고 액면 이자로 100원 지급했대요. 그리고 뭐 사채나 사할채 상가액이 20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120원을 영업활동으로 본다고요. 120원이 영업활동이 아니라 이것만 영업활동이에요. 이것만. 우리 아마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 금융부채에서 안 했던 거 있죠. 사채 현금흐름 보시면 요건 영업활동이라고요. 요건 뭘로 가야 돼? 당연히 재무활동으로 가야 돼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직접법으로 표기하면 우리 영업할 이자 비용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표기할 때 관련된 손이 갖다 붙인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이자 비용 120원 이렇게만 써놓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영업활동과 관련된 이자 비용 직접법 현금 흐름표를 물어본다면 여기서 못 빼줘야 돼? 사채 상가액 20원은 반드시 빼줘서 실제로 액면 이자만 영업활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보시죠. 이자 비용만 할게요. 이자 수익은 똑같으니까. 이자 비용 중에 이것도 있죠. 우리 친구 할인 발행이요. 현금이 120원이고 할증 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채 상가액 혹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이 여기 온대요. 이거 할증 발행이잖아. 요 경우에도 뭐만 영업활동이에요? 이것만 영업활동이고 이건 재무활동이라고요. 만약에 이자 수익이면 상가액은 투자활동이 되겠죠.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이자 수익과 관련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으로 구해보라고 한다면 관련된 손익을 갖다 붙일 때 이자 비용 100 나가고요. 사채 할인 발행이 아니라 할증 발행이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만큼 추가로 차감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현금 이자가 나와요. 뭐 현금으로 나면 어렵게 안 내도 돼. 사채 할증 발행 내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바로 못하죠. 그렇죠? 본질은 뭐라고? 액면 이자만 영업활동이라고요. 그 생각을 좀 꼭 하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법인세 지급이나 배당금 지급은 뒤에서 볼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영업활동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4번 보시면 정부보조금 나오는데 아직 얘는 사실 실제로 문제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면 보조금 자체는 재무활동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현금 20원을 받아서 정부 보조금으로 20 그리고 기계장치를 샀어. 현금 100 여기 기계장치 100이요.
요 경우에 이거는 재무 활동으로 가야 되고 아무튼 자금을 조달한 거니까 요거는 투자 활동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책들을 보면 책들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만 깊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그냥 거래 하나를 딱 던져준 다음에 요 거래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다 영업활동으로 다 투자활동으로 논다고요. 재무활동이에요.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도 뒤에서 우리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이요. 미수금, 미지급금. 생각보다 이 미수금, 미지급금, 특히 이 미지급금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잘 못한다고요. 미지급 요것도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암기를 안 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좀만 기운 내시고. 이건 비밀인데 저도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남자애들이랑 놀러 가거든요. 2박 3일로. 와이프들이 허락해줘서 비발디 파크 지금 제일 비싼 방 잡아놨어요. 아침부터 카톡 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야 수영복 챙겼어 막 이러고 게임기는 내가 챙겼어. 야 장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드릉드릉이 저도 그래요. 너무 신나요. 잠실 가기로 했는데 잠실에서 만나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너무 신나요. 저희 가면 뭐 그렇잖아요. 뭐 아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똑같고 아내도 똑같고 왠지 남자들끼리 놀러 가면 뭐 이상한 짓 할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장 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게임하다 일찍 자는 거지만 그래도 신나요. 내일 뭐 하러 간지 알아? 비발디 파크면 스키잖아요. 아무도 스키를 못 타요. 내일 계속 눈썰매 탈 거예요. 거기 눈썰매 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설렙니다. 저도 설레요. 여러분 좀만 집중해서 볼게요. 그쵸? 좀만. 자, 이건 꼭 알아야 돼. 지금 우리 뭐 볼 거냐면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기계장치 100을 산다고요. 근데 돈을 안 줬어. 그럼 미지급금으로 100원 뜨겠죠. 그럼 만약에 기장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면 딱 요 상황에서 취득 시점에 기계장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면 직접 볼게요. 관련된 손익 A 갖다 붙이고 관련된 자산 부채 증감 C 갖다 붙이는 게 현금 흐름 직접법이죠. 관련된 손익은 없잖아. 기장치만 살렸는데 관련된 손익이 어딨어요. 하지만 기말에 뭐 해줘야 돼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미지급금만큼 현금이 증가해서 현금의 기량치 취득과 관련해서는 기량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 0이잖아요. 0. 실제 현금이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나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차기에 현금 100원이 나가면서 미지급금 100원이 나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투자활동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얼마예요?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친 현금 흐름 얼마예요? 그 다음 연도에 갚았잖아요. 기량치 산 돈. 기량치 외상으로 산 돈 갚았잖아요. 투자활동과 관련된 현금은 얼마예요? 없어요? 100 아니야? 100 나갔잖아요 지금. 그쵸, 잘하셨어요. 요거 자체는 미지급금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는 재무활동이에요. 뒤에서 문제 풀어봤지만 이거 생각보다 되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처분 또는 취득과 관련된 채권 채무 의무로 발생 원천에 따라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이 재무제표상의 계정 분류에 따라 미수금의 회수는 투자활동, 미지급금의 결제활동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취득할 때 외상으로 샀다면 그때 미지급금은 투자활동에 고려하지만 미지급금 결제할 때는 재무활동으로 빠진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좀 이따 뒤에서 우리 문제 풀어보겠지만 요즘 현금흐름표 유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다면 요즘은 여러 가지 거래 준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하나 틀리면 다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